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 이동훈입니다. 저희 채널은 전문적인 이비인후과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Ear, Nose, Throat ENTV입니다. 그러니까 편도 절제술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보통 편도 절제술은 만성 편도염이 심하거나 혹은 편도의 비대로 인해서 코막힘, 코골이, 구호흡 혹은 수면 무호흡 등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편도 수술을 합니다. 이 편도 수술은 수술을 진행하면 수술의 만족도가 꽤 높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편도 수술 후에 통증 혹은 출혈의 그런 위험으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편도 수술 후에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서 지킨다면 이 편도 수술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출혈이나 통증에 문제없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편도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한번 말해보려 합니다. 이 편도 수술의 장점은 편도 전 절제술을 기준으로 말하면 일단은 재발이 없다는 게 있고요. 수술의 만족도가 높다는 아주 좋은 수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편도 수술 이후의 핵심은 통증을 줄이고 출혈을 막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출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먹는 거를 잘 조절하는 거예요. 편도는 수술하면 수술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피부나 배나 목 같은 데 이런 데 수술하면 우리가 밴드나 붕대로 덮어 놓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편도는 목 안에 깊숙한 부위에 수술하기 때문에 뭔가로 덮어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삼키거나 침 같은 걸로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목 안에 침 그리고 음식 등이 지나다니면서 자꾸 거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지속해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침은 뭔가를 녹이는 거라서 수술 부위가 계속 조금만 까지더라도 그쪽에 상처가 깊어지고 출혈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안전을 위해서 수술 후 첫 3일 동안은 상처를 보호할 수 있는 일단 뜨겁지 않은 미음 혹은 요플레, 연두부 이런 거나 혹은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또 최근에 많이 파는 단백질 드링크 같은 거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첫날은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미음 등이 통증 조절에도 약간의 도움을 주며 상처를 악화시키지 않는데 그리고 출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면 약간의 죽 같은 걸 먹어볼 수 없는데 물론 뜨겁지 않게 그리고 카스테라 같은 거 물에 우유에 같이 푹 적셔서 부드럽게 해서 먹을 수 있고 건더기 없는 냉면 등은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꼭꼭 씹었을 때 죽처럼 알갱이가 없어지는 음식들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견과류 같이 먹어도 죽이 안 되고 뻑뻑한 거는 먹게 되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병원에서 수술 부위가 문제가 없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일반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일반식도 자극적이거나 찌개, 삼겹살, 딱딱한 음식은 피해야 되고요. 한 2주까지는 일반식이더라도 좀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2주까지 출혈 소견이 전혀 없다거나 통증이 사라진다면 이후에는 음식 가리는 것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하지만 물론 수술하고 한 달 동안은 음주, 흡연 등은 꼭 자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술 후의 통증 조절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분 섭취예요. 아파서 물을 안 먹거나 물을 덜 마시게 되면 입안이 더 말라서 통증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방한 약들을 잘 활용해서 드셔야 됩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약 복용과 그리고 진통소염, 가글 같은 걸 통해서 통증의 조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을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분한 음식 섭취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수술 이후에 적당한 음식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먹기 싫더라도 잘 먹어서 약을 잘 먹는다면 통증 조절은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도 아프다면 필요시에는 강력한 진통제를 추가로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조절 안 된다면 그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서라도 통증 조절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는 가지만 그 안에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2주 정도는 갈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양 상태 잘 먹고 몸이 잘 회복되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수술하고 출혈 소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 이후에 피가 약간 침 같은 데 묻어 나온다거나 피가 좀 비친다 할 때는 얼른 빨리 얼음을 물고 있거나 차가운 얼음물로 충분한 가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물속에 잠깐 피가 비치는 것 같이 하지만 얼음물 가글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되고 그거는 출혈이 멈추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피 출혈 소견이 있다, 얼른 얼음물 가글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고 나서 좋아지더라도 또 하루 이틀은 금식이나 미음 등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를 토한다든지 가글을 계속해도 피의 양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게 느껴지고 출혈이 심하다고 느껴질 때는 바로 수술한 병원으로 연락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연락이 안 되면 응급실이라도 빨리 가야 됩니다. 이유는 이게 피가 계속 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저혈압 쇼크도 올 수 있고 가끔은 이제 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을 간다거나 수술한 주치의를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수술 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흡연입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흡연하는 분들이 수술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흡연을 한다면 한 50%는 피가 난다고 봐야 돼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상처를 안 낫게 하고 혈압도 올라가기 때문에 피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자들은 그러기에 수술을 계기로 금연을 쭉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음주도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조심할 거는 이제 양치입니다. 양치를 하면서도 피를 나는 경우도 있어요. 혀를 닦거나 이빨을 양치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평소 습관대로 깊숙이 하다가 편도 수술한 곳을 찌르게 되면 피가 날 수도 있으니 좀 젠틀한 양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은 일주일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뜨거운 사우나나 목욕탕은 피하는 것이 좋고, 일반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면 운동 등도 시작할 수 있으나 처음에는 유산소 운동부터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했듯이 건조한 게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고, 잘 때 가습기도 해주고, 그리고 수술 후 처방하는 소염 가글도 충분히 꼭 해주세요. 다섯 번째, 아프다고 음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면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수술 부위가 낫지 않게 되고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통증 또한 오래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으며, 그게 힘들다면 병원에 와서 수액 등으로 영양 보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적절한 영양 공급이 있어야 상처가 빨리 낫는다. 기억해 주세요. 결국 수술 후에도 잘 먹어야 낫습니다. 편도 수술 후에 일주일 후 외래를 내원한 환자들을 보면 생각보다 얼굴이 되게 좋아 보여요. 물론 이제 체중도 적절하게 감량이 되고 피부도 깨끗해지고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술하고 평소 즐겨 먹던 인스턴트 음식, MSG 많은 음식들 이런 것도 안 먹고 음식의 양 자체가 또 줄고 적당하게 먹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에 우리가 말하는 디톡스를 한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보기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물론 너무 안 먹으면 초췌해져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말은 이렇게 이제 다 낫고 나서 또 막 먹기 시작하면 옛날로 돌아가겠지만, 요거를 계기로 금연,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피해가지고 앞으로 몸을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당연히 힘들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수술하고 나서 적절한 관리가 편도로 인한 증상도 사라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하고 힘들 수 있는 이것들을 제가 말한 것처럼 좀 좋은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수술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면 빨리 담당이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 빠른 조치가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용하고 정확한 이비인후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